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흐름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수지수가 3주 연속 하락하고 시세도 2주간 큰 폭으로 조정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달러 급등으로 주가가 2,900대로 급락하는가 하면 중국 헝다 주가가 거래가 중지됐고 전력마저도 부족해가지고 중단되는 등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제의 두 축인 증시가 급락하면서 부동산 심리도 크게 얼어붙는 상황이므로 빠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장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악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수도권 집값은 어떨까요? 자,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4억 급급 매도 안 팔린다. 부동산 1개월 안에 대장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2023년 또는 2년 말 이때를 하락장으로 전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2025년부터 떨어진다.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간다. 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뛸 수밖에 없다. 그것도 서울을 근거로. 서울은 입주 물량이 한 번도 남아돈 적이 없어요. 계속 부족했지만 폭등락은 반복됐죠. 자, 여기 불장이네요. 정말로 활활 타오릅니다. 이 불장이 집값이 뛰는 불장이 돼야 하는데 지옥의 불장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제는 뛰는 불장 같아 보이지 않죠. 막 활활 타고 있죠. 자, 보시면 자, 서울 아파트 겨울 하락, 겨울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대세 하락이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왠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이게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 일시적 하락이냐 조정이냐 이런 건 좀 봐야겠지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집값 하락의 전조,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잖아요. 자, 대출 중단 제한, 부동산 영끌 불가능, 무주택 매수 급감. 가장 근본적이었던 게 대출 중단이 파워가 컸어요. 그래서 부동산 영끌이 힘들다 보니까, 대출이 힘들다 보니까 무주택 매수세가 급감되고 거래량은 적은데 그전에는 받쳐줬잖아요. 자, 이제 갭 투자밖에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 인상 지속. 그렇다고 이제 10월, 11월 달 또 인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시중 대출 금리는 더 확대되고 있어요. 21년에 2회, 22년에 최대 4회까지. 자, 특히 비싼 아파트, 또 선도하는 아파트가 한동안 잘 갔잖아요. 이제는 얘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하향세를 띠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자, 코스피 지수가 급추락하면서 오늘도 지금 오전장 반짝 상승하는 듯 하더니 급락해버리죠. 자, 중국과 미국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양대 강국이 흔들려 버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제끼고, 아무튼 거래 급감, 7, 8, 9월 갈수록 급감, 매물 잠김, 금리 대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매물 잠김으로 지금은 거래가 급감된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전의 급감이에요. 그때는 폭등을 시켰지만 이제 금리 인상, 대출, 중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거죠. 여기 보면 매수지수 하락으로 나왔잖아요. 서울 아파트 3주 연속 하락, 106, 104.2, 102.9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시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2주 연속 하락, 0.2, 0.20, 0.19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말까지 외국인, 법인, 갭투자, 불법행위 집중 수사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걸 해야죠. 정부가. 외국인, 법인, 갭투자, 다주택자. 근데 지금 그 홍남기 부총리 절대로 양도세 완화 없다. 그래, 양도세 완화 안 하려면 저기라도 때려야죠. 다주택자들 매물 토해내게끔 종부세라도 세게 때려야 토해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선거가 이제 코앞이거든요. 자, 아주 정말로 낮은 포복으로 상황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아주 지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먼저 외국인 법인 수사,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또는 투기성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토지거래 허가제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들어가겠죠. 자, 주요 수사 내용 첫 번째,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목적과 달리 전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위장 개념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는 타인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증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단속합니다.
공무원들 다주택자면 승진해서 배제시켜버리고 있죠.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건 불법 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그 다음에 갭 투자도 단속한다고 지금 선포한 상황이에요. 여러 채 갭 투자, 여러 채를 그냥 싸다고 해서 막 매입하거나 법인이 했던 개인이 했던 그러면 단속 대상이고요. 자, 비거주 차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된 건 아니지만 거주를 안 한, 실거주를 안 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차익 환수를 추진하는 중이다.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헤드라인은 이제 이것이 되겠어요. 부동산과도 직결됩니다.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이 훨씬 커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 경제위기, 중국발 세계 경제위기 이렇게 최근 한 2달 동안에 2개밖에 안 했어요. 경제.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3천이 붕괴되고 오늘은 원래 전날 다우하고 나스닥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이건 그냥 속절없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천선 붕괴, 세계 경제위기 대비하라고 아예 한국 일부에서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코스피 3천 붕괴, 커지는 퍼펙트 스톰,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악재가 여러 개예요. 그 악재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주식을 유도하거나 평상시에 주식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말 들었다가는 여러분들 쪽박차요. 자, 먼저 세계 경제 위기 가능성 커졌다. 중국부터 볼까요? 헝다. 이미 헝다라는 이 그룹은 주식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난이 아주 심각해요. 괜히 호주를 건드려 가지고 그 석탄도 부족하고 아무튼 전력난이 심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 나라가 중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일본 또는 유럽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공급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일단 세계 경제가 빨간불이 켜진 상태고 마찬가지로 전력난이 오히려 헝다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주가 급락, 부동산 급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미국도 심각해요. 테이퍼링, 기준 금리,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입이 이랬다 파월 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좀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안 올린다고 했다, 올린다고 했다가. 그럼 무슨 그게 뭔 말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한동안 안도했던 주가가 거품이 커지면서 나중에 진행됐을 때는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연방 부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디폴트, 미국 디폴트를 지금 경고하고 나섰죠. 지금 각국의 수장들이 자기 나라 지금 금융위기 이거 조심해야 한다라고 아예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미네르바 같은 사람만 경고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게 그 담당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 환율 불안 지금 1188원 이상 찍어버렸어요. 자, 단기간 상승 전망 계속 앞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생산, 소비, 투자 이게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세 개 다. 가계부채도 시한폭탄이에요. 우리나라도 안정지대가 아니에요. 지금 GDP 대비 약 270% 이상 부채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 포함해가지고요. 유가, 원자재 이런 것들은 급등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물가 지금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에요. 국내외 지금 경제가 불안전하고 자, 퍼펙트 스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휘몰아치고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블랙스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주택 매물잠김 세 가지 해결책. 자, 지금 진작 이것만 제대로 해도 집값 잡히는데 홍남기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한 국토부 장관 뭐합니까? 그냥 거기에 앉아서 월급만 축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 제껴놓고 가만히 놀고 있어요. 오히려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운명을 지금 경제수장들한테 맡겨요. 본인들은 안 하고 직접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홍남기라든가 국토부
장관은 안 하고 지금 누가 하라고? 여기 보세요. 자, 다주택 매물 잠김이 심각합니다. 자, 먼저 매물을 유도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유도해야 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생각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맞아요. 지금 상반기가 올 2021년 상반기 때 가장 많이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다주택 매물이 잠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다주택 매물 풀려야 시장이 안정되고 신규 공급만으로 한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단기간 집값 하락을 효과를 가져오려면 단기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건 공급이 아니에요. 그건 장기 정책이지. 다주택을 두드러 잡던 달래든 매물이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아니 5억 벌었는데 4억 토해내라고 하는데 누가 팔겠어요? 아니면 이거 보유세, 누진세로 아예 세게 때려버리든가. 보유세는 건들지 않으면서 양도세만 이렇게 중과 때리고, 그럼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세금 거둘 테니까 팔지 마세요. 이런 격밖에 안 돼. 자, 무주택자들 이 사람들 돈 버는 꼴 못 보죠. 그러니까 맨날 양도세 이거 반대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집값 계속 뛰기만 하는 거예요. 자, 보유세를 때리라고 나와야 돼요. 보유세 세게.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매물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 한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 양도세를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중과세만 조금 완화시키고 얼마 기간 동안 폐지 안 하면 페널티를 줘야죠. 보유세, 누진세 때려버리겠다고 해야죠. 예전에는 페널티도 안 주고 그냥 1년 동안 봐주니까 안 팔았잖아요. 그때도. 자, 이제 증여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도 문제가 됩니다. 양도세 피난처로 삼고 부담부증여라고 대출, 전세 끼고 하는 증여 있어요. 이거 폐지시켜야 돼요. 왜 대출 껴가지고 증여세 다 안 내게 만들어요? 그런 거 부담부증여 못하게 하고요. 아예 6억이면 또 집값이 10억이면 아예 다 10억을 내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증여 안 할 거예요. 이거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증여하니까 증여세 다 안 내잖아요. 물론 나중에 양도세로 토해내겠지만, 그러니 이렇게 지금 증여가 늘어나죠. 양도세 중과로 중과 때문에 증여로 선회했어요. 대출, 전세, 부담부증여 이런 것들 아예 폐지시켜버리고 증여세 다 내게끔 해야 한다 이거예요. 증여세율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지금부터 세게 때려야 돼요. 1억 미만 10%가 아니라 20%, 2억 이상, 1억 이상 30%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의 대물림이 제한을 가져오겠죠. 물론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게 순리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 상향. 고가가 10년, 13년째 지금 9억이야. 9억이 뭡니까? 지금 서울 집값도 10억이 넘어갔는데 세금 더 거두려고 9억을 그대로 묶어놨어요. 참 못됩니다. 자, 여기 보면 9억을 12억으로 빨리 올리세요. 그래야 12억에 팔고 싶은 사람들 내놓고 어떤 순환이 되죠. 고가 아파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기본 같아요. 무슨 놈의 9억이 고가 아파트예요. 지금 서울 평균가보다 한참 낮은데 서울 평균 중위가가 지금 10억 이상이라는 거. 자, 1주택 매물 유도, 1주택자들도 매물을 유도해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야죠. 정리하면 다주택자 이런 방법으로 매물 유도하고 증여도 강화시키고 고가 아파트도 상향해서 매물을 유도하는데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식충이처럼 밥만 축내고 월급만 축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장관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앉아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자, 이제 매수지수 3주째, 아파트 시세 2주째 하락세. 여기 보시면 주간아파트, 이것도 지금 경제수장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면 112.1, 115.5, 106.7, 105.1 지금 수도권, 서울, 전국 다 지금 추락하고 있죠. 지금 심리가 얼어붙고 있어요. 올겨울은 상당히 지금 아주 금매가 속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집값을 잡겠다 그러면 지켜보세요. 집을 잡겠다는 분들, 추석 이후에 집값 상승세 둔화되나 서울 매수 심리 주점 원주투데이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시세도 인천,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대구 전반적으로 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죠. 물론 아직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자, 전국 아파트 하락과 매도가 쉽지 않은 이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점, 집값 하락 조정기인가 수도권 실질적으로 지금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많이 빠지고 있고 전국도 그렇고 서울 동남권 강남도 빠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국 보면 전국이 왜 아직은 뜨거운데 매도가 쉽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거래가 돼야 매도를 하죠. 자, 10억이 내놔 보세요. 자, 팔리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이미 신고가에서 꼭지를 찍었던 가격보다 내려왔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게 매수자예요. 매수자가 이만큼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거 매도자예요. 매수자가 더 많네요. 매도자보다. 근데 여기 최근에 보세요. 자, 계속 떨어지기만 해도 매도자가 늘어나고 있죠. 매물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매수자는 어때요? 여기 내려가고 있죠. 이거. 즉, 매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수자는 심리가 줄고 있고, 결국은 이제 크로스 되겠죠? 이렇게.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하면 급매로밖에 못 파는데, 자, 갭투자 증가와 다주택 거래량 급감이 거품을 유발했다.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최고의 핵심, 그러니까 집값 잡는데 진짜 80%에 해당되는, 몇 퍼센트요? 80%에 해당되는 전세 끼고 하는 갭투자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 이걸 잡게 되면 80%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80%는 25번 대책 중에 건들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수만 뒀어. 매물 잠기게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 안 팔죠.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임대주택 사업을 해가지고 아예 매물 잠김을 만들어버렸어요. 다주택자들. 여기 보시면 갭투자, 이거 차익도 환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개나거리나 지금도 지금 법인 몇천 채씩 갭투자하고 있어요. 1억짜리 미만. 지금 일반인들도 막 몇백 개씩 갭투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실제로 그래프 보면 2017년보다 2021년이 갭투자가 제일 많잖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그래놓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딱지치기 할 때 공유가, 자, 이정지 어디를 때려요? 아주 신나게 때리죠. 한번 때려주고 싶네요. 다주택자 세금 올렸더니 아파트 거래 줄고 증여만 늘었다. 자, 비즈니스 보면은, 자, 710 대책 2주택 이상, 여기 보면 2019년에서 20년 6월까지, 얘는 20년 6월부터 21년 최근까지인데, 작년이 다주택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이번에 줄었어요. 여기 보세요. 경기도도, 이거 서울입니다. 작년에 8만인데 올해 7만으로 줄었어요. 다주택자 매물이 줄었다라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폐지 안 하겠다고 또 오늘 뉴스에 또 홍남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홍남기가 그랬겠어요? 그 누군가 지시했겠죠. 홍남기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이거 보면은 연령별 무주택 현황과 주택 보급률 보시면 평균은, 자, 지금 유주택자가 좀 더 많아요. 빨간색이 유주택, 회색이 무주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세 미만은 어떻습니까? 20대는 무주택자가 거의 90%야. 그 다음에 30대는 무주택자가 약 한 58.7이니까 60%예요. 그런데 40대부터는 빨간색이 더 많죠. 유주택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30대 무주택자가 많다 보니까 연끌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주택 보급률도 알고 가자고요. 전국적으로 2019년까지 105로 나왔는데 지금은 110입니다. 110. 다시 말하지만 집 10채가 남아요. 그리고 뭐 고시원이나 무슨 원룸까지 포함하면 20채 정도가 남아요. 집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도 많으니까. 가구당 주택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계속 집을 지어라. 그래갖고 나중에 미분양 나면은 왜 지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만드냐. 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장래 인구 집값 폭락 유발. 여기 보시면 외국인 쇼핑 엄청나게 하네요. 2015년하고 2020년 비교해보세요. 갈수록 늘어났죠. 이게 지금 상반기인데도 작년 반절 정도 되죠. 외국인들이 당연히 부동산 쇼핑은 급증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정부는 실거주 여부도 몰라요. 여기 뉴스에 나왔잖아요. 파이낸스 뉴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잡아야 할 외국인, 다주택, 갭투자 이런 건 안 잡고 뭐 하고 있는지. 자, 인구 부총리 꼭 필요. 인구가 급감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5세에서 64세 생산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네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도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생산 인구가 2020년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급강하되는데, 여기에 또 저출산까지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주 인구가 상당히 지금 나라를 망치게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죽하면 인구 부총리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자, 서울 평균 거래가 10억이고 6억 이하 아파트는 급감. 지금 불과 3년 전에 7억이었던 게 지금 11억 9천, 약 12억. 3년 만에 5억이 서울 뛰었습니다. 2013년에 4억이었어요. 자, 4억짜리가 12억으로 올랐으니까 4, 3, 12. 4배가 뛰었습니다. 바닥장 대비 4배가
뛰어버렸어. 어떤 도시가 4배가 뛰겠어요, 집값이. 3배가 뛰겠어요. 자, 어쩔 수 없이 경기도 그러니까 2017년만 해도 6억 미만 아파트가 서울에 64.5%나 됐어요. 그러니까 지천으로 6억 미만이 많았는데 지금 27.7%, 그것도 나홀로 막 이상한 것들밖에 없어요, 집이. 이제 결국 나중에 공급 폭탄, 매물 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집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여겼던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국자들의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는 단 1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과 금리, 중국과 미국의 경제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기이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